상상하라. 믿어라. 감사하라. 그러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얻을 것이다. 부와 성공의 비밀, 멘탈 리셋. 현실, 최종 결과로부터의 상상. 상상은 삶의 핵심이다. 다가올 미래의 시사회다. 많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멘탈 리셋을 그동안 다시 읽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편집해서 올려드립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부터 듣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챕터로 인트로와 본 내용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곧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의식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많습니다. 저도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 그 순간을 인식하여 선택하는 일은 몇 가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성공을 위해 잠깐의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고 있나요?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잠시 여유를 가져봅니다. 지금 숨쉬며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 봅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 감사해 봅니다. 늘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임에도 우리는 익숙함에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잊고 지내는 건 아닌지. 감사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입니다. 지금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멘탈 리셋은 단계마다 상호 의존성에서 상호 침투성으로 리셋하는 방법은 자기 암시와 자기 탐구로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믿고 받은 것에 감사하라. 우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이미 이루어 놓고 가져가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과학적으로 풀이해 놓았습니다. 멘탈을 리셋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지름길로 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현실이 된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당신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뿐이다. 당신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세상, 생각으로 만든 우주에 살고 있다. 우주는 모든 사람을 이미 부자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당신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의 멘탈이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려면 생각의 한계를 던져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는 생각의 한계만큼만 들어올 것이다.
당신은 오직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지 않은 것은 절대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한계가 하나 더 생겨난다. 그러면 그 한계만큼만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한계로 인해 당신의 삶에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 이를테면 당신이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돈이 부족한 온갖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과 멀어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는 방법뿐이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지 않은 것들은 저절로 사라진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당신이 빚을 갚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하지만 당신이 목표를 정하는 순간 빚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빚은 빚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당신이 빚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들은 무의식에 남아있게 된다. 심지어 당신이 빚을 모두 갚더라도 무의식에는 빚이라는 기억이 남아 무의식은 빚이 좋다고 응답한다. 그래서 당신이 빚을 모두 갚더라도 빚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빚을 갚으면서도 돈이 충분하다는 느낌으로 풍요에 집중하라. 돈은 충분히 있어. 돈은 차고도 넘쳐. 돈을 사랑해.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어. 그래야 우주와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주입된 돈에 대한 관념을 모두 리셋하라. 이를테면 직장을 통해서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즉시 버려라.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다. 돈은 직장을 통하지 않더라도 들어온다는 말이다. 또 돈은 힘들게 벌어야 돈이 소중한지 안다는 생각도 버려라. 그런 생각을 고집하면 할수록 힘들게 일하고 고생해야 돈이 들어올 것이다. 우주가 돈을 주면 당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나 장소에서 시시때때로 쉽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현실은 모두 당신의 마음에 비치는 거울이다. 거울을 보면 자신이 보이듯이 당신의 현재 모습은 과거에 당신이 했던 생각의 결과다. 당신의 생각은 마음의 법칙에 따라 둘 중에 하나다. 상호 의존성을 따르는 생각이냐, 아니면 상호 침투성을 따르는 생각이냐. 이제부터 구분하기 쉽도록 멘탈이 상호 의존성을 따르면 생각이라고 부르고, 멘탈이 상호 침투성을 따르면 상상이라고 부를 것이다. 생각은 의지가 있는 지구의 입장이고 의식의 영역이다. 반면에 상상은 의지가 없는 태양의 입장이고 무의식의 영역이다.
그래서 생각은 마음에 수많은 경계선이 있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순수의식을 그물처럼 가로막는다. 하지만 상상은 마음에 경계선이 없어 순수의식이 참나와 하나가 되어 통과한다. 창조는 상상이다. 세상은 생각이 아니라 상상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다. 즉,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 비밀을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당신의 현실도 역시 상상의 결과다. 상상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담은 씨앗이기 때문이다. 생각의 씨앗은 반대 세계를 끌어당기지만 상상의 씨앗은 당신이 품은 소망을 끌어당긴다. 따라서 상상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며 현실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상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이다. 인류는 소수의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든 세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말이지 결과를 만드는 모든 원인은 상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상상이 모든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간은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상상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객관적인 실체는 오직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다. 당신의 마음이 두 개의 세계로 분리되면 그 사이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의지가 생겨난다. 사실 생각과 의지는 두 개의 사이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생각이 있어야 의지가 생기고 의지가 있어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의지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과는 달리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상상이다. 의지로 하는 일은 오히려 당신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나오게 한다. 명심하라. 무의식이 의식을 이기듯이 상상은 항상 의지를 이긴다. 정말 그럴까? 여태까지 당신은 의지를 사용해 현재의 상황을 바꾸거나 환경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시 말해 당신은 평생을 결과를 바꾸려는 백해무익한 일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이제는 그 결과에 대해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알 것이다. 인류 역사상 위대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결코 해본 적이 없다. 인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세상이다. 정말이지 상상은 우주가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이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은 상상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상상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은 온통 생각으로 가득 차서 상상은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게 된다. 프랑스의 약사이자 심리치료사로 무의식과 의식의 본성을 탐구함으로써 응용심리학에 깊은 영향을 미친 에밀 쿠에는 상상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의지를 가지지 말고 상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상상하는 것에 대해 기대를 가지거나 욕망에 의한 동기가 있거나 상상을 이루려고 하는 힘을 의미한다. 그는 마음의 법칙을 알고 있었다. 의지를 가지고 상상하는 것은 단지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의지로 하는 일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하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비밀의 원리와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의지 없이 상상하라. 당신이 상상의 힘을 발휘하려면 에밀 쿠에의 말처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상상에 대해 의지가 생기는 순간 당신의 멘탈이 상호 의존성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이 성공, 실패로 분리되어 자아가 성공을 동일시하면 성공하려는 의지가 생겨난다. 하지만 성공을 위한 의지적 노력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문제는 없겠지 라며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생기게 한다. 그러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당신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나아가 당신이 실패를 반복하면 무의식은 당신을 아주 나약한 존재로 인식하게 해서 결국에는 무능력한 인간으로 스스로를 폄하하게 만든다. 반대로 당신이 성공하지 않으려는 의지도 당신을 게으르고 무력하게 만든다. 나아가 다른 사람을 의존하며 살아가려고 한다. 즉, 긍정적인 의지는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의지는 더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긴다. 명심하라. 의지 없이 상상하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아무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태양의 입장에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이루려고 하지 말고 욕망에 의한 동기를 가지지 말고 상상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지가 일어나면 상상은 생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의지 없이 상상하려면 원하는 것의 최종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과로부터 상상해야 한다. 영화로 예를 들면 최종 결과를 생각하는 것은 영화를 하나의 장면씩 촬영해 가는 것이고, 최종 결과로부터 상상하는 것은 영화관에서 이미 촬영된 영화를 보는 것이다. 이 영화는 당신이 주인공이라서 모든 장면들에 항상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상상은 단순히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화 속의 장면에서 당신이 행동하고 있어서 그 상황과 감각들이 당신에게는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비슷한 말 같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다. 최종 결과를 생각할 때는 현실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최종 결과로부터 상상할 때는 현실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생각하면 의지가 일어나지만 최종 결과로부터 상상하면 의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당신의 멘탈을 생각해서 상상으로 리셋하는 방법이다. 당신이 최종 결과로부터 의지 없이 상상할 때의 감정이 우주와 공명을 일으켜 원하는 것을 현실로 끌어당기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생각하지 마라. 에밀 쿠에는 상상과 의지가 맞서면 반드시 상상이 의지를 이긴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생각은 의식에서 일어나지만 상상은 거대한 힘을 가진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암시에서 상상이 의지를, 무의식이 의식을 이기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땅바닥의 폭이 30cm쯤 되고 길이가 10m쯤 되는 널빤지가 놓여 있다고 가정해보자. 누구나 널빤지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쉽게 건너갈 수 있다. 그럼 실험 조건을 바꾸어 보자. 널빤지는 이제 높은 빌딩 옥상에서 다른 빌딩 옥상으로 걸쳐져 있다고 가정해보자.
감히 누가 이 널빤지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두 걸음도 못 가서 후들거리고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왜 땅에 있는 널빤지에서는 걸을 수 있는데 공중에 떠 있는 널빤지에서는 떨어지는가? 널빤지의 폭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널빤지가 바닥에 놓여 있을 때는 마음이 삶과 죽음으로 분리되지 않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상상한다. 하지만 공중에 떠 있는 널빤지를 보면 마음이 삶과 죽음으로 분리되어 죽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한다는 의지가 생겨난다. 죽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는 의지는 실제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와는 상관없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조심해야 한다는 의지는 두려움을 생기게 하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당신은 흔히 볼 수 있다. 신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임신이 잘 되는 방법을 찾아 병원에 가기도 하고 운동과 건강도 챙기며 온갖 노력을 해보지만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오히려 임신이 쉽게 되어버린다. 요즘 결혼하는 시기가 늦춰지면서 불임이 생기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 아이를 가지려는 의지는 오히려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 임신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잠을 자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수록 잠들기는 더욱더 힘들어진다. 잠을 자려는 의지는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게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 이름을 기억해내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있으면 생각이 나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어느 순간 문득 그 이름이 떠오르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내려는 의지는 혼동만 일으키기 때문이다. 당신은 웃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 웃음이 터져 어떻게든 참으려고 애를 쓸수록 웃음이 더 크게 터져 나오는 경험도 있을 것이다. 웃음을 참으려는 의지는 오히려 웃음을 더 터지게 한다. 바둑판에서 흔히 쓰는 장고의 끝에 악순한다는 말이 있다. 너무 깊게 오래 생각하다 보면 국면의 흐름을 망각하고
판단력이 흐려져 악수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듯 당신이 의지로 했던 일들은 무의식에 남게 되고 그 무의식이 당신도 모르게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모두 당신의 멘탈이 상호 의존성의 법칙을 충실하게 따른 결과다. 기억하라. 상상과 의지가 충돌하면 예외 없이 상상이 의지를 이긴다. 당신은 상상하지 않은 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당신이 멘탈을 리셋하여 원하는 것을 상상하게 되면 현실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이 없다.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상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그러니 당신의 멘탈을 생각에서 상상으로 리셋하라.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의지 없이 최종 결과로부터 상상하라.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라. 그때의 감정을 상상하라. 단,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생각하지 마라. 방법은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방법은 우주의 영역이라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우주에게 맡기고 그저 원하는 것의 최종 결과로부터 상상하라. 그러면 우주가 최단 시간에 이룰 방법을 찾아 현실로 나타나게 한다. 경쟁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 창조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형태 속에 투영시켜 구체화하는 것일 뿐이다. 우주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뭐든지 제공해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부자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경쟁은 너, 나, 부자, 빈자, 성공, 실패 등으로 마음이 두 개의 세계로 분리되어 있을 때 결핍에서 생겨난다. 즉, 부족하다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게 만든다. 반면에 창조는 두 개의 세계가 하나가 될 때 풍요에서 생겨난다. 즉,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겠는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창조자가 되어라. 당신의 멘탈이 상호 의존성을 따르면 당신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끌어당기지만 상호 침투성을 따르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우주로부터 끌어당긴다. 부는 부를, 성공은 성공을, 건강은 건강을 끌어당긴다. 이것이 바로 창조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호 침투성으로부터 세상 만물이 비롯됨을 믿어야 한다. 다음으로 상호 침투성으로부터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멘탈을 상호 침투성으로 리셋해야 한다. 당신이 추구해야 할 일은 부자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경쟁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더 나빠진다. 자신이 이득을 보면 다른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조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상황도 좋아진다. 창조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우주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조자에게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이다. 반대로 경쟁자에게 돈은 목표이자 주인이다. 그들은 돈을 벌거나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쟁자는 내일만 산다. 오늘은 단지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할 다른 하루일 뿐이다. 반면에 창조자는 오늘만 산다. 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우주는 결핍이란 자체가 없다. 오직 풍요만 있다. 그래서 창조자는 늘 풍요에 집중한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오직 풍요에 집중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에 집중하면 돈이 부족한 온갖 상황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가난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마라. 오직 풍요에만 주의를 기울여라. 그래야 당신의 멘탈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결핍의 세상에서 풍요의 세상으로 리셋할 수 있다. 기적은 없다. 경쟁에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 권위적이다.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복종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은 지배하려고 한다. 약한 사람을 보면 마치 스스로 복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을 싫어하고 혐오한다.
그 결과 권위적인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특성을 갖는다. 권위적인 사람은 지구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경쟁자일 뿐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창조를 통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경쟁에서 뺏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부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조자는 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창조자는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세상에는 순전히 특출한 경쟁 능력을 발휘해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멘탈이 상호 의존성의 법칙을 따르는 한 그렇게 얻는 부는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영원히 지속되지도 못한다. 또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복권에 당첨되어 한순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라. 그들 중 대부분은 당첨되기 전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모두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오직 창조적인 방법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만이 경쟁이 가져오는 타락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럼에도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부자가 되려는 것은 부의 공급과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벌려고 목표한 정도만의 부만을 축적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주고도 넘친다. 게다가 사용하면 즉시 다시 채워진다. 경쟁자는 이 사실을 모르지만 창조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다. 당신은 한순간이라도 창조 상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부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나 경쟁에서 비롯된 권위적인 행동을 단 한순간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이 지구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경쟁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도 끊임없이 무엇을 창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멘탈을 상호 침투성으로 리셋해야만 원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행을 가듯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지금을 즐겨야 한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현실로 전환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부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진 창조의 힘을 믿고 멘탈을 태양의 입장으로 리셋하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인류의 최대 약점은 불가능이라는 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세상에는 기적이란 없다. 이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비밀의 법칙들에 따라 당신이 뿌리는 대로 일어난 결과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는 기적이란 없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알 것이다. 조급, 실패의 어머니. 기다리는 동안 일을 잘 처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온다. 당신의 모든 문제는 두 세계 사이에서 생겨난다. 예를 들어 당신의 마음이 성공, 실패로 분리되면 성공하려는 의지가 생겨난다. 그 의지는 빨리 성공하려는 조급함을 낳는다. 이런 조급함은 당신이 손해만 보는 선택을 하게 한다. 그런 선택이 쌓이면 실패하게 된다. 이렇듯 성공 실패는 고무줄의 양쪽 끝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이 성공의 끝을 잡아당기면 자동적으로 실패의 끝이 끌려오고, 실패의 끝을 당기면 더 큰 실패의 끝이 끌려온다. 실패는 반복된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데 조급한 마음이 든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실수를 하게 만들고, 실수가 늘어나면 실패로 연결된다. 역설적이게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를 자초하게 한다. 결국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 조급해할수록 실패는 더 빨리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또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시간이 더 부족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설상가상으로 성급하게 해결해야 할 상황들이 더 끌려오게 된다. 그러니 조급함을 알아차려라.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상황은 어떠한가? 실패는 조급하게 행동해서 실수하거나, 의심과 두려움을 품고 행동하거나, 올바른 동기를 잊고 행동할 때 생긴다. 한마디로 실패는 지구의 입장에서 무엇을 이루려는 욕심 또는 실패하지 않으려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실패는 반복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당신이 실패에 대한 기억을 리셋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조급함은 실패의 어머니다. 하지만 우주는 실패란 없다. 경험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과 실패는 같은 것이다.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실패란 없다. 당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 위한 여정이지 않았는가?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았는가? 문제와 해결책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어떻게든 이겨내지 않았는가? 당신에게 과거의 일들이 어떻게든 해결이 되었다면 미래의 일들도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다. 즉, 과거가 해결이 되었으면 미래도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니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위대한 성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이 했던 모든 실패는 성공의 기억으로 바뀔 것이다. 이처럼 당신이 멘탈을 실패를 성공으로 리셋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당신이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실패란 없다. 당신이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도 있다. 이것을 당신은 실패라고 불렀다. 다시 말하지만 실패란 없다. 그럼에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실망했다면 기대했기 때문이다. 실망은 기대에서 생기는 것이고 기대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무리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실패는 당신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것이거나 성공이 현실로 나타나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 성공은 항상 불운이나 실패의 그늘에 숨어 은밀히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겪으면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 인류 역사상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만이
오직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들은 모든 일들이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성공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실패란 포기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장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비밀의 원리대로 멘탈을 리셋하여 살아가면 나중에는 훨씬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조급한 이유는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의지로 노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는 말은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에 일어나는 행위다. 당신이 분주히 무엇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은 멘탈을 리셋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당신이 기다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비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기다림에 두려움은 없고 끝은 좋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간절해진다. 사람들은 간절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간절함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으로 얻은 것이다. 정말 그럴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 간절하면 조급해진다. 간절함이 커져 조급해지면 불안과 걱정, 두려움도 자란다. 간절함은 의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결국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한테 없다고 느끼기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 결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우주에는 결핍이란 없다. 오직 풍요뿐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가져오는데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당신이 조급해하는 순간 창조자에서 경쟁자로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오히려 당신의 멘탈이 태양의 입장에서 지구의 입장으로 퇴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당신이 조급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만 멘탈을 태양의 입장으로 리셋하자 라고 선언하자.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것의 최종 결과로부터 상상하고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믿어라.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라. 그러면 당신의 멘탈이 태양의 입장으로 리셋이 되어 상상이 현실로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 순간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가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또는 현재 미래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고도 넘칩니다. 우주는 고갈되지 않은 부와 성공의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모든 사람을 이미 부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생각의 한계를 벗어던져야 합니다. 부는 생각의 한계만큼만 들어올 것입니다. 오직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루는 길은 미래의 기대가 아니라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멘탈을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리셋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마술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으며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비밀을 풀어 인류의 행복에 기여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세상에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 불안이라면 편안함은 세상에 이미 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편안함은 흘러가는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흐름입니다. 상상은 그 자체만으로는 무엇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상상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안함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우주로부터 끌어당기는 자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부자들은 대부분 돈에 대해 편안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자여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그들을 부자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편안한 기분이 들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의 최종 결과로부터 상상합니다. 그러면 강력한 끌어당김의 힘이
흘러나가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끌어올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기분이 든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편안한 기분이 들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고 있음을 명심합니다. 인간은 우주라고 부르는 전체의 일부분, 시간과 공간에 의해 한정된 일부분이라며 자신이 다른 것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인간의식의 시각적인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착각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 개인적인 욕구나 주변에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에게만 애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감옥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물질로 환원이 가능합니다. 생각은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분자, 부피, 무게, 그리고 에너지를 지닌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고 행동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심리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물질 에너지 총량은 같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당신의 생각과 행동과 현재의 모습의 에너지 총량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생각한 대로 현실을 만든 것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모두 당신의 마음을 비치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이 보이듯이 당신의 현재 모습을 보면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 모습은 과거에 당신이 했던 생각의 결과입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은 모두 100%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책임이란 말은 자신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자격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한계를 벗어나려면 멘탈을 리셋합니다. 나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의 내면은 평화롭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멋진 곳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성장의 길입니다. 나는 안전하고 명확한 상태입니다. 나는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낍니다. 나는 돈이 충분합니다. 나의 통장에는 돈이 차고도 넘칩니다.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풍족한 돈이 있습니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의 삶은 여유롭고 안정적입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실행합니다. 나의 가능성은 매일 매 순간 커지고 있습니다. 나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빨리 풀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물 흐르듯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현실이 실현됩니다. 나의 소망은 실현됩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나는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과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느낌이 나의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의 여행은 언제나 평화롭고 안전합니다. 나는 최고로 멋진 경험을 할 수 있게 마음을 열어둡니다. 나의 삶은 건강하고 행복하며 재화가 풍족합니다.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감사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은 편안합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나는 풍요로운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평화롭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